안녕하십니까, 신문입니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진실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타칭, 모두가 인정하는 1등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언론은 왜 그래요? 기자들은 왜 그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숨이 콱 막힙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욕하는 거였습니다. 화를 내는 거였어요.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 분노, 혐오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신뢰하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잣대는, 논조는, 비판의 잣대는 우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영이나 계층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와 논조가 오락가락하면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엿장수 맘대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언론이 욕을 먹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호일보에 이런 만평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끌고 갑니다. 언론은 타고 가면 될 걸 끌고 간다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동학대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버릇없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타고 갔더니 동물학대라고 비판합니다. 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자, 실제로 그런 이어령 비어령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 그 당시의 보도 사진입니다. 우선 그 왼쪽에 있는 같은 날, 위아래가 같은 날 같은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쇼핑몰이 텅 비었다. 마치 코로나 한파로 경제가 얼어붙었나 해서 걱정하게 하는 사진이죠. 그런데 같은 날인데 갈 곳 없는 연휴에 쇼핑몰, 백화점에 인파가 몰려 방역에 구멍이 났다 라고 180도 바뀝니다. 왼쪽 볼까요?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이다.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그러더니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북적이는 설 대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신문을 다 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또 누군가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 국가였습니다.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K-방역을 높게 평가했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스라엘 총리도 한국에서 배웠다 했고요. BBC, CNN,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의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신속한 초기 대응, 진단 키트, 그날 상황을 바로 알리는 투명함,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밀한 대응,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그랬는데 국내 언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가 부족했죠. 당연하죠. 예측됐던 일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우리 언론은 마스크 대란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한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또 비판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르완다보다도 늦다고 무능한 정보라고 하더니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후유증이 어떠냐 하면서 백신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하니까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자영업자들이 거리에서 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또 비판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 방역을 완화했죠. 완화했더니 군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하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악담까지도 확대 재생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감시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권력이라고 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권력에 따라서 대통령의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가 바뀝니다. 어떤 대통령에겐 창의되어 사정없이 찌르던 언론이 어떤 대통령에겐 방패가 돼서 허물을 감싸고 공격을 막아줍니다. 우리 언론은 권력도 차별합니다. 권력이라고 다 같은 권력이 아닙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하니 위기감이 든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갈등 사안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해 집단이 다 자기 주장만 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양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 말이 있고 4년이 지난 뒤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 못해 먹겠다라는 것만 쏙 빼서 거두절미하고 맥락 무시하고 폭탄 발언이다.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속어를 쓴다고 그때처럼 비아냥거리듯이 혹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들이댔던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들이대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감싸고 비하하면서 대통령의 실언을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언론이 언론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선물을 비판하기는커녕 함정 취재다,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연기했는데 그런 전례는 찾아보기 힘든 외교적 결례이고 국가 이미지 실추인데 왜 연기했는지 따져 묻고 비판하기는커녕 대통령실의 억지 변명을 그대로 무비판 중계 보도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비판 아닌 분칠로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사람들이 언론이 대체 왜 그래요? 기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중시했습니다. 취임 3년 차가 되던 2015년에는 미국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국내 보수들도 반대했는데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보다 한국을 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우 감동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었다. 자, 다음 글을 보실까요? 중국은 경제 안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다음 글 네.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과의 외교를 중시한 건 다 그래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취임 첫 해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아침 한 끼를 참모들과 같이 베이징의 어떤 평범한 식당에서 평범한 중국인들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아침 식사였죠. 그것도 일종의 외교입니다. 우리 이미지와 관련된 거니까. 중국 언론도 한국 대통령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혼밥을 했다. 중국에서 왕따 당했다.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요.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지만 밖에서는 왕따이고 대한민국 진로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비즈니스로 외국에 출장을 가면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하루 3끼를 내내 같이 먹습니까? 아니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나라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한류라든지 경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대접을 받았고요. 2021년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여러 정상들이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상들이 몰리는데 일본 스가 총리는 구석으로 밀려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서운하다고 질시하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문 대통령이 아래서 오른쪽 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했을 때 스페인 의회는 의회 도서관에 그 소장돼 있던 고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고지도였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런 좋은 게 있으면 좀 진작에 알려주지. 요긴하게 썼을 텐데. 근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보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스페인 국에는 더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해서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저 고지도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외교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데는 아주 좀 인색했습니다.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한다. 밖에서는 왕따. 조선은 뭐 그 비아냥 거랬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였죠. 조중동의 어떤 문재인 비판은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조롱, 비아냥이었고 혐오, 징후 붙이기는 그러니까 악담, 저주였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땠죠? 부산 엑스포 뉴스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촌음을 쪼개가며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벼락치기 정상회담이 유치 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행군의 여파로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다는 황송한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었죠. 그랬는데 유치 전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결과는 고작 29표. 시험 공부 안 해도 나올 만한 찍기로 시험을 봐도 나올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자, 엑스포 유치전에서 마치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우리가 사우디를 이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결과는 참패였고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인심이 좀 동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 깡통시장 가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떡볶이 먹방쇼를 했습니다. 마치 재벌 기업들이 부산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부산이 곧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주는 이벤트였죠. 그랬는데 정치쇼 한다고 비판하는 주류 언론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2019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데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산책을 강행했다. 심술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행이라니. 대통령이 뭐 재벌 총수들 뭐 억지로 강제로 끌고 다녔나요? 기자로 살면서 가끔 기자라는 직업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객관적 관찰자다. 바깥에서 안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게 우리 기자들의 일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거짓 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어느 정파의 일원이 돼서 사실을 왜곡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그리고 선거에도 절대적 영향을 주지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전달해서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영화된 언론, 정파화된 언론, 편향된 언론, 감시관의 임무를 포기한 언론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 임무를 배반해서 합리적 여론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이죠. 한국의 보수 언론은 중국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극우 언론이 일본의 혐한에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 청년들은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의 청년들도 중국을 싫어한다. 아나무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 문재인 때렸다는 겁니다. 친중 4대주의다. 프랑스에 있는 화교들이 짝퉁 한식당을 운영한다. 그런 것까지 비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은 동맹이라기보다는 표류하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은 일본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그때 조선일보에 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선일보의 중국 혐오는 더 노골화됐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니까 세계가 보인다. 기업들의 탈중국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윤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 수출은 내리막길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전체 수출이 줄고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 닫는 공장이 늘고요. 법원에는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독자 중에도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까요? 갑자기 논조가 바뀝니다. 오른쪽을 보실까요? 한국 수출이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어제는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면서 탈중국 하라 그러더니 오늘은 중국 시장을 붙잡아야 된다고 딴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논조가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어령 비어령도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언론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바이러스 이름에는 어떤 나라 명이라든지 지역명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에도 우한이라고 안 붙이고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그런 이름을 아주 고집했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중국 현재인지 중국 혐오인지 뭐. 조선일보도 초기에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스위스 교포가 쓴 건데요. 그전에는 한류나 뭐 우리 경제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줬다는 거, 코리아 하면서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버스 정거장해지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더래요. 왜 그러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하기 쉽습니까? 안 되니까 아시안 혐오가 되는 것이요. 아시안 헤이트. 그래서 총기 난발하는,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우리 교민이었잖아요. 증거 부추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나쁜 언론은 증오를 파는 언론입니다. 편가르고요, 적대, 혐오, 그런 바이스를 퍼뜨리는 것. 그런 언론이 나쁜 언론입니다. 평화를,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그런 게 언론의 역할인데요. 평가를 싸우게 하는 게 언론인가요? 드라마 지옥에는 그 화살촉이라는 선독군이 나오죠. 조선일보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녀 사냥의 선봉에서 물고 뜯는 그런 조선일보를 볼 때 판결을 문제 삼아서 판사의 사상 검증을 하는 조선일보를 볼 때 어느 지역 출신이라면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조선일보를 볼 때 저 화살촉이 연상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 연루 프레임을 씌웠어요. 김용판 의원인가요? 그쪽에서 그 근거 없이 폭로를 했던 건데요. 어느 성남의 조폭대원이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에게 현금 돈 20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증거라고 내세웠던 사진이 뭐냐면 그 조폭이라는 사람이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 SNS에 올린 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금방 드러난 거죠. 그러면 정정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런 게 선거 개입입니다. 자, 반면에 그 검찰총장직 버리고 나와서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의 그 윤석열 후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행비서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재래시장에 어디 꽤 유명한 된 모양이에요. 그 순댓국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박근혜 지지, 그래서 박근혜 구속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겠죠. 저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린 거를 또 다른 같은 박근혜 지지 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한번 옮겼는데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그랬는데요. 조중동 주류 언론이 저걸 가져다가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같이 순댓국 먹는다고 서민적 풍모라고 미화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걸 가져다가 보도를 했지요. 하면서 저 기사의 제목에 보면 역대급 리더라는 윤석열. 이번엔 비서 기사와 순댓국 먹방. 후보 미화가 아니고요. 후보 예찬이 아니고요. 후보 검증이 언론의 일이에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다. 희대의 선거 개입은 저런 겁니다. 언론이 할 일이 아니죠.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언론 왜 그래요? 기자들 왜 그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자, 기자협회 윤리 강령 한번 볼까요? 사실 보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진실만을 보도하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저 윤리 언론 이런 어느 회사는 어느 언론에서 다 있는 거고요. 조선일보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 부럽지 않다고 자랑하는 윤리규범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것만 알면 언론 독해가 머리에 장착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일부를 소개해 볼까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 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일방적인 폭로, 아까 그 조폭의 뭐 이런 거.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그대로 전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누가 뭐라고 남을 비방하거나 하여튼 뭐 마타도 퍼뜨리거나 주장 폭로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옮기지 말고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를 통해서 중복 확인, 교차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법조계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알려졌다, 전해졌다, 한 검사는 또 한 검사는, 한 변호사는 또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익명 남발하지 말고 실명으로 당당하게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사의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오보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고 정정 보도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당연하죠. 내 펜 끝에서 오보로 누군가는 죽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보도에, 나의 기사에 오보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서 정정하게 되면 빨리 정정하는 겁니다. 중재위 가기 전에, 판결 나기 전에.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정보도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건 원칙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길게 가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그게 언론입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이기도 하고 아주 당연한 언론 윤리를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 윤리를 지키면, 저런 윤리를 지키면 의도하는 그런 기사를, 그런 보도를 못하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닐까요? 마녀 사냥 못하니까? 자,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라는 창이 투명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 창이 깨져 있거나 평평하지 않거나 일그러져 있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세상과는 다르게 왜곡돼서 보이겠죠. 아니, 진짜 세상을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시청 전달하는 거죠. 그 창이 투명하고 평평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담보하는 장치가 언론 윤리입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앞에서 보신 것 같은 비판의 잣대, 논조가 엿가락처럼 늘었다 지렸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는 창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아부를 하고 누구에게는 악담을 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중잣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인데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숨이 일관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요, 기자들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언론 윤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를 파는 언론, 윤리를 지키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